안녕하세요. 조성건입니다. 저는 복잡계 이론의 도시 및 건축 디자인, 복잡계 이론의 도시 계획, 그리고 복잡계 이론의 도시 정치를 주제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강의 자료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열린 도시 카페에서 다운이 가능하십니다. 강의를 듣는 분들은 건축학과 또는 도시공학과 2학년 이상인 분들로 예상이 되고 너무 어렵지 않은 설명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번 강의는 핵심 내용을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고요. 세부적인 내용들은 강의 자료를 다운받으셔서 정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를 수강하신 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이 페이지에 댓글 또는 저에게 메일을 보내주시면 취합하여 날짜 공지를 통해 오프라인 강의를 추가적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일강은 복잡계 이론을 적용한 도시건축 디자인에 관하여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 때는 저의 좋은 도시와 건축이라는 생각의 변화에 임계점에 있었던 건축가 및 도시학자들의 디자인 언어 그리고 이를 적용한 저의 프로젝트의 작품 설명과 함께 실무 경험에서 느꼈던 점들을 설명하면서 도시 건축 디자인의 학습 방법론 그리고 복잡계 이론을 적용한 도시 건축 디자인의 필요성 마지막으로 복잡계 이론을 디자인에 적용하는 방법론 등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프로젝트들의 구체적인 프로세스가 궁금하신 분들은 저에게 메일을 보내주시면 그에 따른 답변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설계란 그냥 예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설계자의 철학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계자는 이 시대의 철학의 방향성을 이해하고 그 다음 철학의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철학, 이념, 이데올로기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것이며 저도 좋은 도시와 건축에 대한 생각도 계속 변화해 왔습니다. 세상과 인간에 대해 궁금증이 많을 때 가우디를 알게 되었습니다. 가우디의 핵심 키워드는 자연과 인간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할 때 가우디의 철학과 디자인 언어를 공부하였고 디자인에 적용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남성 성기의 혈관 및 근육의 움직임 등을 공부하여 디자인한 설계안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형태에 대한 감흥에 대한 환상이 사라졌으며 합리적인 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관심에 있던 중 르꼬르비제를 알게 되었습니다. 르꼬르비제의 철학의 핵심 키워드는 기계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할 때 르꼬르비제 철학과 디자인 언어를 공부하였고 제 디자인에 적용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르꼬르비제 디자인 언어들을 사이트와 프로그램에 맞춰 재조합하여 디자인한 설계안입니다. 그리고 건축에서 도시로 도시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관심이 있던 중 램쿠라스를 알게 되었습니다. 램쿠라스는 도시계획에서 혼돈을 인정하고 그것을 조장하려는 디자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 통제될 수 있는 부분은 공공 인프라 시설로 통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민간의 자율적 개발에 맡기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램쿠라스의 철학의 맥락으로 작업하시는 와이오트 김영준 도시건축에서 실무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점은 위와 같은 램쿠라스의 디자인 언어를 국내 도시계획에 사용할 경우
국내 도시계획 행정과 상충되는 부분이 맞으며 소프트웨어가 아닌 하드웨어 접근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랭쿠라스의 철학의 맥락으로 작업을 하시는 조민석 건축가의 메스터지에서 실무 경험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점은 하드웨어의 한계를 벗어나려는 복잡한 다다이즘으로 디자인을 할 경우에는 도시 경관에 폭력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즉, 그림 안에 도시를 담을 수는 없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데이터 스케이프로 인구, 주택, 경제, 산업, 교통 등의 도시의 주요 지표들을 도시건축 디자인으로 어디까지가 적용이 가능한지를 테스트한 설계안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거대한 건축물 속의 건축물을 디자인한 설계안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프로그램 밴드라는 디자인 언어를 적용한 설계안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메스터지에서 실무했던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각 층마다 서로 다른 프로그램을 디자인 언어를 달리 사용하여 설계한 설계안입니다. 와이오트 김영준 건축가 메스터지에서 실무 경험을 한 뒤 강역적인 도시를 품은 건축에서 오는 한계를 느끼면서 도시는 도시이고 건축은 건축이라는 본질적인 입장에서 감성을 자극하는 헤르조그 앤 데메론을 알게 되었습니다. 헤르조그의 데메론의 철학의 핵심 키워드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들을 할 때 헤르조그 앤 데메론의 철학과 디자인 언어를 공부하였고 제 디자인에 적용하고자 노력했었습니다. 패턴은 프로토타입으로 대지의 스케일에 따라 전체적인 디자인 언어를 지키면서 변화가 가능한 디자인 언어입니다. 2D, 인면, 바닥, 램프, 건축, 도시까지 사이트의 스케일 변화 요소 등에 따라 변화하면서 디자인한 설계안들입니다. 패턴을 사용한 공연장과 리조트 마스터 플랜이며 디자인 캠프 문박에서 실무할 때 설계한 설계안입니다. 이후 본질적인 건축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면서 피터 줌터를 알게 되었습니다. 피터 줌터의 철학의 핵심 키워드는 재료, 물성, 테토닉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할 때 피터 줌터의 철학과 디자인 언어를 공부하였고 제 디자인에 적용하고자 노력했었습니다. 물성이 들어가는 재료이면서 패턴을 표현하기 적합한 목재, 벽돌에 관심을 두게 되었고 이와 같은 맥락으로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턴을 도시의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들의 동적인 움직임을 해석하고 디자인에 적용하고자 하는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러는 과정 중에 마이클 베트를 알게 되었습니다. 마이클 베트의 철학의 핵심 키워드는 복잡계 이론입니다. 도시의 주요 요소들을 통합적 논리에 의하여 연결하는 도시계획에는 복잡계획 이론이 필요합니다. 도시는 정치, 경제, 사회 등을 이루는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되어서 작동하는 생명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요인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설계자는 도시를 이루는 주요 변수인 인구, 주택, 경제, 산업, 교통, 환경 등의 변수들과 그 변수들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정치, 경제 등의 요구, 제약 등을 수용하여 균형을 이루는 설계안을 제안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단순한 전략의 설계안이 아닌 다양한 가능성을 제안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과 프로젝트를 할 때는 마이클 베티의 철학과 디자이너를 공부하였고 제 논문과 디자인에 적용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마이클 베티의 복잡계 이론을 학습하면서 정량적, 정성적 연구방문론을 적용한 복잡계 이론의 도시건축 논문을 썼고 복잡계 이론을 도시건축 디자인에 적용하려는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이 자료는 복잡계 이론을 적용한 도시 설계를 연구한 논문 발표 자료입니다. 와이오트 김영준 도시건축의 프로젝트로 복잡계 이론의 척도 없는 네트워크 도시공간 구조를 단지와 도시계획에 적용한 설계안을 디자인 방법론에 의하여 분석하였습니다. 단순히 시각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도시 형태인 집중형, 선형, 방상형, 항상형 등의 형태가 아닌 복합 매체 연결망이 이루어지면서 도시 기능 및 구조를 대도시에서 구획된 기능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다차원 기능 필트 형태인 척도 없는 네트워크 도시 형태에 대한 설계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강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복잡계 이론을 적용한 토지 이용 계획을 연구한 논문 발표 자료입니다. 포퓰리즘에 의한 정치가의 판단에 대비하여 합리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정량적 연구 시뮬레이션을 한 방법론을 적용하였고 시뮬레이션 결과를 시민들과 공유하여 도시계획에 적용하고자 하는 상향식 거버넌스, 시민참여 도시계획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발표 자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3강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이거는 복잡계 이론의 연구 방문론 중 시스템 다이내믹스 연구 방문론을 전시 체험관 디자인에 적용한 설계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시 인프라 시설인 서울역 7027 국제지명 현상 프로젝트입니다. MVRDB와 같이 진행한 프로젝트이며 복잡계 이론 연구 방문론 중 스페이스 신텍스를 적용해 보았습니다. 데이터스케이프로 유명한 MVRDB와 공동 작업을 하면서 설계를 하는 것보다 형태를 창출하는 사고와 사실을 발견하는 방식에 더 주목을 하면서 작업을 하였고 디자인을 단계적으로 논리를 확립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협력자들과 폭넓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신기한 혼합과 폭넓은 가능성을 만들어 내고자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4강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대전발전연구원과 행정중시 복합도시 기획조정단에서 도시연구원으로 도시연구를 하면서 이론적인 알고리즘으로는 도시의 변화와 앞으로의 미래의 모습을 설명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도시는 정치에 의해서 변화됨을 알았고 도시 정치에 관심이 있던 중 데이비드 하비를 알게 되었습니다. 데이비드 하비는 도시 정치 분야에서 선두적인 학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의 프로젝트는 데이비드 하비와 도시 정치 관련 학습을 통해 디자인 방법론을 찾고 저희 디자인에 적용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 자료는 복잡계론의 인가루프 다이어그램을 통해
도시 정치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4강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건축가는 자신의 철학을 물리적인 언어로 디자인하는 능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건축가의 능력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철학과 그 철학을 가시적으로 표현하는 디자인 언어를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에게 항상 좋은 도시화 건축이란 무엇이냐고 생각하는지 항상 물어보았고, 그 답을 찾기 위해 다음과 같은 건축가 및 도시학자들의 철학과 디자인 언어를 공부하고 저의 디자인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스스로 자신의 철학을 찾아가고 디자인 언어를 발전시켜 나가는 학습 방법론을 저는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현존하는 거의 모든 건축 작품들은 이 시대의 철학의 이데올로기, 패러다임에서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그 흐름을 이해하고 그 다음 방향성을 찾고자 노력을 하는 것이 옳은 설계자의 자세입니다. 학습이 없이 나온 창조물은 일시적이며 지속적인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열린도시 카페에는 강의 자료 외에 도시 주요 지표인 인구, 주택, 경제, 산업, 교통 등에 관련 스크랩 기사와 도시답사 및 건축답사 사진, 그리고 저의 도시건축 일기, 그리고 UACP 디자인 스튜디오의 작업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공간에서 도시와 건축 관련 자료들을 통해 열린 사고와 토론의 장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강의를 듣고 사고의 공유와 토론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곳에 많은 활동을 부탁드리며, 그리고 주기적으로 모이는 오프라인 모임 때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